안녕하세요.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신연관절 성형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뭐든지 제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까지 정리된 것들을 한번 일반인들이 아주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비슷하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발목에 사람 발목에 여기에 관절염이 있을 때 그거를 12주간 요 관절 틈새를 벌립니다. 이렇게 벌리는 건 뼈에다가 이런 기구를 장치를 해서 이 발을 밑으로 당겨 내리는 거죠. 그럼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채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2주, 약 석 달간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치료 방법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걸 하는지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이 금속으로 이걸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기에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 자체가 무거워서 이거 하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디뎌도 되는데 그 자체가 무거우니까 자연히 거동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성공률이 어떤 치료를 해서 90% 이상 성공하면은 아주 이건 꼭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더군다나 대책이 없는 그런 심한 질병에서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연령이 젊은 사람, 그 젊다는 건 몇 살이냐, 몇 살이라는 게 딱 적혀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는 의사분들 얘기들이 45세 정도 그 기준으로 전후돼서 이렇게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관절염이라 그러면 흔한 게 무릎입니다. 근데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관절염이 생긴다? 그럼 그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젊은 사람 중에서 심한 관절염이다. 이거는 뭐냐면 외상성 관절염이다. 즉, 골절에 의해서 대부분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골절에 의해서 그거는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후에 심한 관절염이 됐을 때 이런 걸 해서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인공관절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인공관절을 하는 거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주 관절이 다 못 쓰게, 발의 모든 관절이 다 못 쓰게 됐을 때 발목마저 그걸 고정을 하면은 너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도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인공관절을 할 수 있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에 여태까지 보고된 걸로는 조금 더 나은 것도 있지만은 대충 여러 가지 논문들이 10년 생존율, 인공관절에서 10년 동안 별일 없이 쓸 수 있다. 그것이 75 내지 90% 정도의 이거를 퍼센트가 상당히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래 잘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령 30인분이 10년 지나서 못 쓸 확률이 10 내지 25%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인공관절을 했다가 그거를 다시 인공관절을 하든지 고정하는 거는 처음에 관절을 고정하는 것보다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더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사람은 가령 30남분한테 인공관절을 하는 것과 70남분한테 인공관절을 하는 것과 70남분한테 10년 생존율이 이런데 30 나이 사람한테 인공관절에도 똑같이 이만큼 오래 잘 쓰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70인분하고 30인 사람하고 누가 활동을 많이 합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이 무리하게
오랫동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생존율이 낮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문제 하나, 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 여명, 살 동안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관절염을 정말 연골이 다 없어서 못 쓰게 됐을 때는 관절을 고정합니다. 딱 붙여버립니다. 뼈와 뼈를. 그래서 그 대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뼈와 뼈 사이를 벌려놓으면 왜 좋은가? 이거를 확증, 이거는 뚜렷이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초 연구들 중에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 그런 걸 적어봤습니다. 뼈와 뼈를 벌려놓은 채로 유지하면 연골 재생이 좋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겠죠. 근데 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인 상태, 벌리면은 아까 그런 장치라고서 디디고 다니면 관절 내에 디딜 때 관절 안에 관절액이 파동을 일으켜서 그것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연골 성분을 만든다, 이런 실험 결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임상 결과를 맞춰 봤을 적에 이런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관절을 살려서 쓰는 방법에, 관절을 살려서 쓴다는 건 관절을 인공관절을 하든지 관절을 고정하지 않고 내 관절을 쓰게 하는 방법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즉, 그 부위가 덜 눌리게, 힘을 덜 받게 하는 것이죠. 관절이 여기 발목 관절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뼈와 뼈가 딱 붙어서 전혀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환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관절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연골이, 없어진 연골이 이렇게 하면 연골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연골이 원래 연골, 관절 연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 연골과 비슷한 섬유 연골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렇게 틈새가 유지되면, 간격이 유지되면 이 관절은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고 내가 잘 쓰려고 하는 건데 안 아프고 잘 쓸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연관절 성형술은 강제로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벌려서 그걸 유지시켜서 그 다음에 그 기구를 뺐을 때도 그 재생된 연골 같은 것이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은 거거든요. 관절염은 여기가 문제인데 이 발뼈를 수술해서 이 눌린 부분이 딱 벌어지게 하는 이런 수술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벌려지기만 하면은 그대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다친 후에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인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든지 이 발목을 수술해서 뼈를 교정을 했더니 같은 사람의 엑스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생겨서 잘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관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긴 좀 있지만 이만큼은 전혀 없이 뼈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뼈를 교정을 해서 이와 같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건 누구 좀 믿지 못하지만 이게 실예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관절을 살리는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신연관절이라는 건 이건 이제 어떤 환자분인데요. 연골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전혀 없는데 이 기계, 아까 그 보여드린 기계를 단체로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요. 쫙 벌렸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보통 5mm 정도, 3mm에서 5mm 사이 벌립니다. 벌린 채로 3개월을 유지했더니 그걸 뽑고 나도 저 관절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운동이 관절 연골은 없다. 딱 붙어 있긴 해서 디딜 때는 몹시 아프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잘 되는 사람한테 적응이 됩니다. 20도 이상,
20도라는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20도도 안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고정하는 게 낫죠. 인공관절은 안 될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한테 관절을 새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이걸 한다 그래서 연골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뻣뻣해서 전혀 안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아셔야 되고, 이 관절을 기계를 장치해서 억지로 벌리는 거는, 이걸 기계를 뽑고 나서 처음에 기구를 장치를 해서 벌려놓고 기계를 3개월 되면 뽑죠. 뽑고 나서 넉 달, 5달, 6달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실망하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1년이 돼서야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돼 있는 분을 이런 장치를 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하면은 뽑고 나서도 좋아지기까지 상당히 오래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많은 분한테 또는 환자분이 수술 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분한테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죠. 우선 이제 금기증 어떤 때 하면 안 되느냐. 당뇨병이 심한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뻑뻑한 경우, 뭐 뼈가 일부 죽어 있는 경우, 뭐 담배를 많이 핀다. 이거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안 좋겠죠. 뭐 이런 혈액순환이 나쁜 거 역시 안 좋습니다.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뼈와 뼈 사이가 간격은 없는데 이 면 자체는 아주 매끄러워요. 간격이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벌리더라도 울퉁불퉁한 게 판판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수술방에서 한 번에 5mm 정도 벌리기도 하고 수술방에서 수술할 때 3mm 정도 벌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더 벌리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수술하고 나면은 그 금속이 핀이 뼛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핀이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소독을 매일 좀 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수술을 했더니 그럼 좋은 예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술 실패는 그럼 어느 정도에서 성공하느냐? 5년에 실패하는 비율이 연구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에 따라 다른 건 어떤 의사가 몇 명을 해서 몇 년을 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걸 이제 보고하는 건데 실패율이 17% 정도의 아주 낮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44%까지 높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술을 해서 내가 지금 그 수술을 첫째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핀을 받고 기계를 장치하고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좋아지면 좋은데 그것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서 이제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전체 예 중에서 100명 중에 이 나쁜 경우를 보자면은 60명은 좋아지는 채로 유지가 되는데 44명은 기껏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아직 활동적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그 나이에 관절이 너무 아플 적에 인공관절은 안 되고 하면 문제가 많고 관절을 고정하자니 고정하면 그 자체로 또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율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상당히 본인도 충분히 이 사실을 납득을 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고 의사에 따라서는 이걸 강력하게 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중에 그 환자분이 기껏 그 사이 고생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관절을 고정해야 됐을 때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를 그런 거 환자분하고 이런 서로 괴롭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권하지 않는 의사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적응증을 골라서 해서는 고르면은 이거보다는 낫고 이거에 가까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을 했는데 늘린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똑같은 기구를 장치하고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냥 디디고만 다니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발목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고 돼 있고 요는 그런 기구를 장치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게 문제지 그 사이에 관절을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즉 연골이 없어도 관절 간격을 벌려놓으면 연골 비슷한 것이 생겨서 관절 간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가 조금 고생스럽고 실패할 확률, 실패 비율도 상당히 있다. 그런 거를 잘 알고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